안녕하세요. 더 밀레니얼 라이브의 무희입니다. 다들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 저 지금 안에 내복, 위에 목티, 여기 남방, 위에 패딩까지 입고 왔어요. 근데도 추워. 하여튼 건강관리 하기 쉽지 않은 요즘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노 메이크업인데 뭐 안경 쓴 모습도 썩 괜찮죠? 무희! 매년 연말 연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죠. 연말정산? 맞아요. 연말정산도 정산인데 정말로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나 최저임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말 그대로 나라에서 최소한의 급여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 라고 정해놓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 건데 이게 내년 2022년에 9,160원으로 오른대요. 작년에 8,720원이었으니까 440원 정도 오르는 거죠. 퍼센트로 환산해보면 한 5% 정도 돼요. 지급으로 치면 8시간 일하면 73,280원, 한 달로 치면 191만 원 정도. 이렇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긴 하네요. 일단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이 맞냐? 남들은 얼마나 받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받는 게 맞냐? 정부 기준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친절하게 계산기를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많다라고 말할 때도 적다라고 말할 때도 모두 공감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급여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기 마련이에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입에 관련된 그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액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최저임금이란 말에 낮을 저자가 안 맞아요. 최대임금이라고 봐야 돼. 하여간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매년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위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용자 대표 9명이랑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표 9명, 어디 교수 하는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분들 9명 해서 이제 9대 9대 9로 협상을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노동자 대표는 올려달라고 할 테고 사용자 대표는 올리지 말자고 할 거고 그럼 중간에서 막 이제 밀당을 하다가 여기가 10% 여기가 이제 3%라고만 해서 그 중간에 어디쯤 한 5%, 뭐 6%쯤에서 얘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예요. 예. 절차상으로는 이런데 사실상은 정치인들이 결정한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면은 뭐 사용자랑 노동자는 서로 올리자 낮추자 항상 입장은 같으니까 중간에 이 아까 말했던 공익위원들 정부에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바뀌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사소하게는 최저임금부터 바뀌어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공익위원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책,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거론을 하는데 이 최저임금도 이제 약속이니만큼 국민들에게 큰 약속 하나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하자는데 반발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440원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론 보도만 보면은 막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일자리 13만 개 사라질 거라 그러고 최저임금 42%가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차저차 최저임금 더 못 찾겠다. 물론 이제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 한 만큼 뭐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 5일제 처음 한다고 했을 때도 나라 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여당의 대표란 사람도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 없어졌다고 뭐 사과를 하고 뭐 그러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나라가 망한다라. 물가가 올라가면 나라가 안 망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왜 나라가 망할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망할 나라면 그냥 쫄딱 망해버려도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 440원 올라가지고 망할 나라면 지금 당장 440원이 안 올라도 언젠가는 440원이 오를 텐데 그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를 거고 우리 임금도 올라야 될 텐데 그러면 뭐 조만간 망하지 않을까? 1, 2년 내에 망하나 5, 6년 내에 망하나 마찬가지 아닐까? 싹 다 망해버리면 안 될까? 무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정한 최소한의 급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되죠. 그럼 누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안 올렸을 때 누가 가장 타격을 받냐 이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 뭐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최저임금이 곧 최대임금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지급 주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은 좀 최저임금을 낮추자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이거예요. 지역이 어려워서 지금 다 상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서울 경기 빼고 다 그냥 뭐 소멸해. 지방 소멸시켜. 무슨 얘기야? 그러면 서울 경기 빼고 뭐 다 노인국이라는 얘기야? 서울 경기 빼고는 뭐 일자리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서울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구는 최저임금 안 올리고 조금 잘 나가는 구는 잘 나가는 구가 또 무슨 소리야? 나 한참 지질이 가난할 때도 회사가 강남이라 강남 옆에 원룸 구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면 강남은 잘 나가는 데니까 내 최저임금 올려줘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상해지잖아. 깎을 거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중에 효율이 안 나오는 분들 좀 월급을 깎으면 되겠네요. 그 어려운 지역은 최저임금 안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뭐 성과 안 나는 분들은 월급 좀 깎고 그럼 되지 않을까? 무이.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뭔가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월급쟁이로 살기 힘드니까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자영업자는 알바를 쓰니까 알바생들 최저임금 오르는 게 고깝고 또 고가우니까 뭐 자영업자나 알바생이나 힘든 건 매한가지인데 자영업자랑 알바생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천박한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이게 아닌데 힘든 사람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든단 말이야. 성별 갈등도 그래요. 결국 내 옆에 있는 남자,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다른 성별도요. 지정 성별뿐만 아니라 결국 핵심은 남자든 여자든 다른 성별이든 힘들어진 어떤 구조적인 이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걸 내 바로 옆에 있는 약한 상대한테 풀도록 이 흐르는 흐름이 불쾌해요. 이게 잘 벼려서 옳은 방향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난이든 비판이든 어떤 날선 말들이 우리 곁에 있는 가장 편한 상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잘 벼린 말을 정확한 방향으로 쏘아대는 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좀 더 뭐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였습니다. 빡!